왜 자꾸 깜빡깜빡하는 걸까? 요즘에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지? 혹시 이런 말을 습관처럼 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는 건 여러분의 몸뿐만 아니라 뇌도 늙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뇌의 노화는 몸의 노화보다 훨씬 심각한 증상입니다. 현대의학으로 나이 든 몸은 조금이라도 고칠 수 있지만 뇌는 아니거든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3분 투자로 뇌가 10살 어려질 수 있는 아주 쉽고 간단하지만 확실한 방법 한 가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 방법을 바로 말씀드릴게요. 뇌의 노화를 멈추고 회춘까지 가능하게 하는 그 방법은 바로 책을 3분간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는 일본 뇌영상 연구의 최고권위자 가와시마 류타 박사의 책 독서의 뇌과학에 나와 있습니다. 이 가와시마 류타 박사는 평균 48세의 참가자들에게 한 달 동안 매일 600자에서 800자 되는 글을 소리내서 읽게 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주말마다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기억력 테스트를 실시했는데요. 첫 번째 주에는 기억력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주부터 참가자들의 기억력 수준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고 해요. 마지막 주에는 참가자들의 기억력이 처음보다 1.3배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만 37세 그룹의 평균 수준보다 기억력 수치가 높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600자에서 800자를 읽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줄 아시나요? 평균 속도로 말하면 2분, 아무리 느리게 말해도 3분이면 다 읽는 양입니다. 책으로 따지면 딱 한 장 정도밖에 안 되는 분량이에요. 정말 얼마 안 되죠? 그런데 그것만 해도 우리 뇌가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과학 실험을 해서 검증도 했다는데 저는 그래도 책을 소리내서 읽으면 뇌가 좋아진다는 말이 영 안 믿기더라고요. 아니 너무 쉽고 간단한 방법이잖아요.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뇌의 노화가 좋아질 수 있는 거라면 왜 치매는 치료를 못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독서의 뇌과학에 나오는 이 연구가 정말 믿을 만한 건지 비슷한 결과가 나온 다른 연구는 없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소리내서 독서를 하면 뇌 기능이 좋아진다는 연구가 또 있더라고요. 2017년에 캐나다 워털루 대학 팀이 발표한 연구인데요. 참가자들을 4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한 팀은 우리가 평소에 하듯이 단어를 눈으로만 읽게 하고, 두 번째 팀은 다른 사람이 읽어주는 걸 듣게 하고, 세 번째 팀은 자기 목소리로 녹음된 것을 듣게 했답니다. 대망의 마지막 그룹은 단어를 직접 소리내서 읽게 하고요. 그랬더니 단어 목록을 말하면서 읽은 참가자들이 다른 그룹보다 훨씬 많은 단어를 정확하게 기억했다고 합니다. 수치로 표현하자면 이 마지막 그룹의 기억력이 다른 참가자들보다 1.2배에서 1.5배 정도 높았다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 연구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소리내서 읽기는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나 썼던 독서법이죠. 아직 한글이 서툴러서 글자를 뜨문뜨문 읽을 수밖에 없을 때만 사용한 독서법이었어요. 나이가 차서 한글을 다 깨치면 소리내서 읽기는 하루빨리 관두게 합니다. 그때부터는 책을 눈으로만 읽는 게 당연해지죠. 이것처럼 책을 소리내서 읽는 음독은 유아기에만 잠깐 허용되는 독서법으로 여겨졌어요. 음독 자체는 미완의 독서법이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고차원적이고 성숙한 묵독이 가능해지면 바로 묵독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음독에서 묵독으로의 전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성인이 되어서도 이 속으로 책의 글자를 한자 한자 읽어가면서 독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너무 당연하게 자기 독서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채널 같은 독서 유튜브에 속발음이 고민인데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냐? 이런 댓글도 자주 남기시더라고요. 그러면 속발음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계속 속발음을 하면서 책을 읽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는 유튜버는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던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북튜버들이 속발음 고치는 방법을 조언해 줍니다. 사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제 영상 하나에 속발음이 고민이라고 댓글을 남기신 분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에다가 손가락으로 책을 따라 읽으면서 속발음을 고쳐보세요 이렇게 답글을 달았었거든요. 그분께는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책을 소리내서 읽는 게 장점도 많은데 그 장점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죄송해요.
앞으로는 속발음을 고치려고만 하지 마시고 기왕 읽는 거 소리를 밖으로 내면서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때 속발음을 하지 말라고 했던 건 속발음을 하면 책을 읽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말하는 속도는 눈의 움직임보다 훨씬 느릴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 책이나 펴서 소리내서 읽을 때와 눈으로 읽을 때의 시간을 한번 재보세요. 저도 궁금해서 한번 해봤는데요. 보통 책 한쪽의 글자가 400자에서 600자 정도 되더라고요. 이걸 평균 속도로 소리내서 읽으면 1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눈으로만 읽었을 때에는 30초에서 40초 정도? 그 정도 걸리더라고요. 목독을 할 때 최대 60% 이상 책을 더 빨리 읽을 수 있었습니다. 책을 읽는 속도만 따졌을 때에는 눈으로만 책을 읽는 게 확실히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책을 가능하면 빨리 읽으려고 하는 진짜 목적은 뭘까요? 책을 빨리 읽으면 책을 더 많이 읽을 수 있게 되고 책을 많이 읽을수록 머리가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똑똑해지려면 뇌를 많이 자극해야 합니다. 그래야 뇌 안의 신경세포들이 활발하게 연결되면서 뇌가 활성화되거든요. 그런데 소리내서 책을 읽을 때 뇌에 훨씬 많은 부위가 활성화됐다고 합니다. 독서의 뇌과학에서는 독서를 뇌 전신운동이라고 부르는데요. 독서를 할 때의 뇌사진을 찍어봤더니 전전두엽, 후두엽, 측두엽을 비롯해서 뇌의 거의 전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부위가 활성화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일상에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거의 끼고 있다시피 하잖아요. 스마트폰을 할 때의 뇌가 어떤 때의 뇌와 비슷한 줄 아세요? 마사지를 받을 때의 뇌하고 비슷한 모습이었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사지를 받을 때 우리가 뇌를 쓸 일이 뭐가 있나요? 머리를 하나도 안 쓰잖아요. 온종일 스마트폰을 손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뇌는 보통은 정전이 된 것처럼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암흑인 거죠. 그런데 책을 읽으면 깜깜했던 뇌의 곳곳에 불이 탁 하고 켜지는 겁니다. 그것도 흐릿한 형광등 불빛이 아니라 고출력 LED의 선명한 불빛으로 뇌가 환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책을 눈으로만 읽지 않고 소리내서 독서를 하게 되면 뇌에 더 많은 곳에 LED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책을 눈으로 읽을 때는 눈과 머리만 사용하면 돼요. 그런데 책을 소리내어서 읽으려고 하면 일단 눈으로 책을 읽어야 하고요. 눈으로 본 걸 입으로 말해야 하죠. 읽은 걸 귀로 들으면서 머리로 이해도 해야 합니다. 책을 소리내어서 읽을 때는 눈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체 감각 부위를 활용하게 되죠. 인간이 감각을 느끼고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 뇌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소리내서 책을 읽을 때 뇌의 훨씬 많은 부분이 활성화되는 거죠. 소리내서 읽으면 뇌가 젊어지는 책이 따로 있지도 않다고 합니다. 머리가 팽팽 돌 정도로 어려운 책을 읽어야만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래요. 아무 책이나 소리내어서 읽어도 다 똑같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애초에 가와시마 류타 팀이 이 실험을 진행할 때에도 참가자들이 글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매일 새로운 글을 읽게 했다고 합니다. 뭘 읽던지 일단 매일 3분 정도만 책을 소리내서 읽어도 전체적인 뇌 기능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책의 종류와 상관없이 독서가 뇌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건 음독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책을 읽는 묵독을 할 때도 책의 종류는 별로 중요하지 않대요. 소설을 읽든지 자기계발서를 읽든지 뇌의 동일한 영역이 활성화됐다고 합니다. 이 연구 결과는 독서를 하고는 싶은데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책을 읽어야 하나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일단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가장 끌리는 책을 읽어보세요. 그런 책이 딱히 없다면 다른 사람이 추천해주는 책을 읽어도 되겠죠. 베스트셀러를 읽어도 되고요. 무슨 책을 읽든지 여러분의 뇌는 좋아질 겁니다. 이 연구 결과를 잘 응용하면 머리가 좋아지는 건 덤이고 독서도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더라고요. 독서를 하면 좋다고 하니까 오랜만에 책을 펼치기는 했는데 책에 집중도 안 되고 무슨 말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옛날 추억을 되살려서 책을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제 막 독서에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책을 하루에 딱 한 장만 읽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 한 장을 한번 소리내서 또박또박 읽어보세요.
책을 너무 천천히 읽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해보고 나면 그냥 책을 눈으로 읽을 때보다 남는 게 많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책을 소리내서 읽으면 뇌 전체가 활성화되면서 기억력이 좋아지거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눈으로만 책을 읽으면 책에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책을 소리내서 읽으면 집중력도 훨씬 나아질 수 있습니다. 아침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책을 소리내서 읽었던 학생들이 집중력도 훨씬 높았고 학습 성적도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가끔 제 채널에 종종 이런 댓글이 달리곤 해요. 독서가 필수는 아니다. 책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여러 방법들 중에 한 가지일 뿐이다. 책이나 독서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마라. 이런 댓글이 달리면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한테는 독서가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제 경험이 항상 옳은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 세상에 좋다는 걸 다 경험해 본 것도 아니다 보니까 누가 책이 정말 좋아? 확실해? 이렇게 물어보면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독서의 뇌과학에서 소리내서 책을 읽는 게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된 뒤로는 제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이제는 비슷한 댓글이 달리면 아니다. 그래도 책을 꼭 한번 읽어봐라. 아직 당신이 경험하지 못한 독서의 효과가 정말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자신 있게 답글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은 뭘 읽어도 얼마 읽지 않아도 어떻게 읽어도 확실하게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독서에 대한 생각이나 고민은 이제 그만하고 진짜 독서를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